안녕하십니까. 현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을목이 을목을 보았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물상으로는 또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어떤 모든 사주는 그 어느 계절을 만나는가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이것을 올령을 얻었는가, 신령했는가라고 이제 전통 명리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이것보다는 사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식간이 각각 하는 행위가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봄의 나무, 여름의 나무, 가을의 나무, 겨울의 나무, 봄의 태양, 여름의 태양, 가을의 태양, 겨울의 태양, 뭐 이렇게 본다면 봄, 여름의 나무는 이제 새싹이 돋아나서 이제 성장하기에 땅과 햇볕과 물의 쟁탈전을 이제 벌이게 되죠. 가을 나무는 이제 열매를 숙성시키고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이고, 겨울 나무는 이제 겨울잠을 잘 자야 다음에 봄에 잘 성장할 수 있게 동면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태양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에 따라서 태양의 고도가 모두 다릅니다. 그것은 태양의 빛과 열기가 강한지 약한지를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간이 가불병전 무기경신 임계 식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에 따라서 활동하고 생육하는 것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정확한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이 곧 프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항상 아니 용신은 왜 망해, 희신은 왜 죽어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을목이 을목을 보았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을목이 간목을 보면 이제 등락예갑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이거를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죠. 을목이 이제 화초라면, 을목이 이제 화초인 경우와 뭐 새인 경우,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화초이면 봄, 여름 한참 그 성장기에는 서로 얽혀서 잡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을이라는 것은 이미 나무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엉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태양이 뜨거나 아니면은 비가 왔을 경우에는 폭풍적인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나무들이 서로 얽히게 된다. 우후죽순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땅이 좁은 땅에서 그 빽빽하게 있으면은 관리가 안 된 정원으로 우리는 이제 흉가로 보게 되죠. 흉가. 그래서 지금 요 사진을 보면은 이건 제멋대로 자라서 엉킨 잡초밭이 되죠. 잡초밭. 그럼 이 잡초밭은 서로 힘들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정리가 잘 된 녹차밭이고, 그 다음에 흑인들의 그 머리는 굉장히 많이 엉키죠. 그렇지만 그걸 엉키지 않게 만든 것이 이제 레게머리죠. 그래서 엉키지 않고 잘 정리된 레게머리,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이 이렇게 모여 있을 경우에는 정리가 잘 돼 있는지, 아니면 잘 자라서 제멋대로 자라서 엉킨 잡초밭인지,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가 잘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금이 있어야 되겠죠. 금. 그래서 을을 이렇게 을이 투간된 그 사주들은 금이 꼭 있어야 되고, 여자인 경우에는 금이 없을 경우에는 금이 뭐죠? 을목의 금은 관이죠. 그래서 일찍 결혼을 하면은 관을 득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개운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을목이 새라면은 서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또 모여서 겨울나게 하는 집합체다, 그렇죠. 그래서 남극의 펭귄과 같은 것은 서로 무리지어 다니죠. 그것은 뭐냐면은 겨울철새는 서로 뭉쳐서 겨울을 지내게 되고, 또한 포식자로부터 방어를 할 수가 있죠. 겨울에 겨울나기를 하는 을목들은 서로 같이 모여서 있는 것이
훨씬 따뜻하게 겨울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있더라도 땅이 넓어서 땅이 각각 심어져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천간이 무을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을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엉키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뿌리를 내는 땅을 갖고 있으면 엉키지 않고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물상을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을들이 서로 엉키게 되면 얽히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주변 사람과 일단 사이가 나빠요. 사이가. 그 다음에 핏줄과 잘 얽혀서 고생한다. 그럴 경우에는 개운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일찍 고향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부모 형제와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든지 부모 형제와 금전거래를 하게 되면은 꼭 돈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겨울의 을목은 서로 의지하는 관계로 서로 을이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겨울의 을목이 하나만 있으면은 애롭고 춥다라는 거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을목은 얽혀 있는지 아닌지 구분해야 된다. 특히 좁은 땅 또 성장기에는 잘 얽힌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주를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묘월이면 한참 폭풍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죠. 거기에다가 개수, 비까지 내리니까 어때요? 을목들이 엄청 자라게 되죠. 그래서 묘월의 을을 또 여기 해묘가 돼서 목국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주다. 그러다 비가 오고 하니까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합니다. 이제 제가 매일 아침마다 6시가 되면 동네에 이제 산에 매일 가는데 엊그제 서울에 비가 왔죠. 비가 많이 왔죠. 오늘 아침에 산에 갔더니 안 보이던 버섯들이 엄청 생겼더라고요. 이게 며칠 사이에 그 씨앗들이 퍼져서 여기저기 버섯이 군락을 이룰 정도로 생겨난 것을 보고 역시 을목 화초는 비를 맞으면 무섭게 성장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를 맞은 그 을목들, 여기서 이제 비를 맞은 이 목들이죠. 그렇죠? 폭풍적으로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엉키게 되는데, 이 사주는 엉킨 잡초밭이 될까요? 아니면은 잘 정리된 녹차밭이 될까요? 제멋대로 자라서 엉킨 잡초밭이냐, 아니면은 정리가 잘 된 녹차밭인가를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에 신금이 있어요. 신금. 그래서 신금으로다가 낫으로다가 을목들을 잘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죠. 뭐 정통명리에서는 묘월의 을목이 신금을 보면은 뭐 뿌리를 잘라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사주를 보면 이제 허접한 사주를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지지가 해묘 목국을 이루려고 하는데 여기가 뭘 하고 있어요? 사해충을 하고 있어요. 사해충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엉키지 않게끔 정리정돈이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운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화운으로 이렇게 쭉 가요. 그리고 요 시기에는 이제 좀 땅이 좀 넓어지는 시기가 되죠. 그렇죠? 땅이 좀 넓어지는 시기가 되는데 이 화운에 꽃을 만발하게 피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실제로 형제가 오빠가 한 명 있고 동생이 2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본인은 이제 외동딸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굉장히 귀염받고 이제 성장을 했고 또 어려서 큰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유복하게 성장하고 가정생활도 현재 잘 유지하고 있는 사주입니다. 뭐 사회충을 하고 있으니까는 뭐 부부궁이 뭐 위태롭다라고 하는데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운이 이제 화운 그 다음에 토운 그때 이때 결혼을 해서 그 의류업체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메이커 있는 그 여성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을이 서로 잡초밭처럼 엉키게 되면은 인물이 어떨까요? 인물이
볼상사납겠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인물도 또한 이렇게 뭐 뛰어나게 미인은 아니지만 남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을이 되었을 때는 이게 엉켰는지 엉키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 가장 사주풀이의 물상을 짓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을이 병화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